안녕하세요. 합창합주 지도법 13주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2차시 동안 밴드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밴드부의 이해와 밴드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4가지라는 제목으로 먼저 밴드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건 2014년 방과후 학교 토요 프로그램 계획서입니다. 밴드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떤 학교인지 신원이 파악될 만한 내용들은 모두 이제 지웠습니다. 자, 필요성 및 목적을 보죠. 음악적 체험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 함양과 전문적인 실력 향상,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밴드부 교육 활동 지원 확대로 청소년 문화적 체험 다양화, 지역사회와 연계된 동아리 활동 운영으로 학교의 지역 사회화, 학생들의 음악적 재능 발굴 및 각 악기의 기본기 연습, 밴주 합주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어떠한 선생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밴드부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좀 와 닿으시나요? 전문적 실력, 양질의 교육 서비스, 문화적 다양한 체험, 학교의 지역 사회와 공동체 의식 함양. 합창과 합주와 비슷하죠? 역시 다 같이 모인 엉성물이기 때문에 또 그걸 음악으로서 교육 효과를 바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점은 조금 비슷합니다. 운영 방침, 각 파트 악기 기본 교육, 합주를 통해 각 악기의 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음악 통론 교육, 학기 중 토요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 참가 대상자는 오디션을 거쳐 선발, 그 다음에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팁을 하나 드리면 운영 받침 같은 경우 정리하실 때는 가장 제너럴한 것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가장 먼저 어떻게 학생을 뽑을 것인가, 그런 대상 중에 대상자는 오디션을 거쳐 선발, 지원자 중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그들을 어느 시간대에 토요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 운영, 각 파트의 악기 기본 교육을 시작으로 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이론적 배경인 음악 통론 교육을 병행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3, 4개 정도면 운영 방침은 끝나요. 너무 이제 산발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의 그림은 보이시죠? 세부 운영 계획, 추진 교육 1년을 잡으시고 각 파트 악기의 기본 교육, 기본 화성악 강의, 대회 준비 및 합주, 각 악기의 소리 이해, 음악 통론 교육, 악기 심화 교육, 심화 화성악 강의, 대회 준비 및 합주, 소리 이해, 음악 통론 교육. 네. 이거는 이제 누구도 이렇게 교육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3월 달에 악기 기본 교육하고, 자, 4월부터 기본 화성악 배웁시다. 5월 달에 대회 준비 합주하면서 6월 달에 각 악기 소리 이해하고 7, 8월 음악 통론 교육하겠다. 목적대로, 목표대로 흘러가진 않을 거예요. 이런 모든 수업은 기본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학생들한테 효율적으로 교육이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아무래도 정형화되어 있는 이 폼에 맞추다 보니까 각 월별 교육 목표들을 정리해 놓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별 운영 현황, 토요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명은 밴드부, 교내에서 활동하며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 학생은 9명, 지도 강사 수 3명, 예상 배정 360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밴드부는 합창이나 합주부에 비해서 참여 학생 수가 적어요. 그런데 그 참여 학생 수가 적다고 꼭 여기에 배정되는 지도 강사 수도 적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합창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외부 강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반주 선생님만 있다면 지휘자 선생님은 거의 대부분 학교에 속해 계신 전교사가 하기 마련이니까 합창단 운영에는 그렇게 외부 지출 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앙상블 수업 같은 경우도 정말 백보양보해서 모든 악기의 선생님이 다 온다라고 해도 대략 한 10명 정도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어요. 밴드부는 그렇게 참여하는 학생 수에 비해서 지도 강사 수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기타, 베이스, 드럼, 보컬, 키보드 이 5명 정도가 있어야지 기본 사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기타가
2명이 되거나 3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6명 정도, 7명 정도가 하나의 그룹을 이룹니다. 여기서 참여 학생 수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합창반 같은 경우는 3, 40명이 지원해도 하나의 합창단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앙상블도 역시 오케스트라 곡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특수 편성의 앙상블을 해도 플룻 1 파트가 있으면 그 플룻 1 파트 10명이 부르던 20명이 부르던 한 파트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밴드부는 그렇지 않아요. 밴드부는 기타가 2명 이상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불필요해져요. 사운드가 좀 더 단단해지겠지? 더 커지겠지? 필요 없습니다. 밴드부의 모든 악기들은 전자기적으로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이론상 한 명만 있어도 가능해요. 그래서 인디밴드 보면 인기 있는 혁오 밴드라던가 아니면 장기하 얼굴들 같은 그런 밴드들, 이날치 밴드들도 사람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밴드 운영은 적은 학생들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럼 지원자가 많을 땐 어떻게 해야 되죠? 1학년, 2학년, 3학년 각 학년에서 20명씩 60명이 밴드부에 지원했다. 하고 싶다라고 한다. 이럴 때 고심하셔야 돼요. 팀별로 나눠서 어떻게 하나의 그룹을 형성할 것인가. 그룹 A, 그룹 B, 그룹 C 해가지고 이들을 통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지도 강사 수 3명입니다. 아마도 기타, 베이스, 드럼 정도를 모셔왔겠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양은주의 중고등학교 대중음악 합주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에서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지도교사들은 어떤 분포도를 갖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70% 이상이 외부 실기 강사를 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클래식 전공을 하시고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학교에 투입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대중예술 교육은 사실상 친근한 파트가 아니에요. 특히나 밴드 음악이라는 건 지금까지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셨던 클래식 음악, 어쿠스틱 기반의 음악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설령 의지를 가지고 교육하고 싶으시다고 해도 내가 알지 못하는,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 지도 강사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예상 배정액 360만 원 중에 324만 원이 강사비로 나갑니다. 시간당 3만 원이고요. 활동 지원비 36만 원이 간식비와 교통비. 그래서 360만 원입니다. 대충 그림이 잡히시죠? 무슨 예산이 빠져 있죠? 장비에 관련된 문제, 공간 확보에 관한 문제, 합주실을 빌린다거나 합주실로 이동하는 그런 모든 예산 집행의 계획이 빠져 있어요. 오직 강사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아요. 어떨 때 가능하냐면 학교에 모든 악기가 다 있고 모든 장비가 다 있고 연습실이 있고 그리고 대회 준비 및 합주를 할 때 이 장비들을 모두 자체적으로 가져가서 세팅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회수해 올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학교가 없다는데 제가 500원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예상 집행 계획이 필요하고요. 기대 효과를 보면 학생들의 음악적 재능 발굴, 합주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기본적 음악 지식 이해, 지역사회 행사 참여를 통한 애향심 구취, 감수성 신장 및 부원 간 협력으로 친구 사랑 실천 및 학교 폭력 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건 앙상블 팀에 붙여도 합창팀에 붙여도 거의 비슷한 교육 효과를 낳게 되겠죠. 물론 저도 방과후 학교 때 밴드부 선생님으로 지원 서류를 낸 걸 이제 봤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지원서를 써서 냈었어요. 악기에 대한 기억을 먼저 하고 장비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플랜을 내서 쓴 걸 저도 이제 발견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학교 지원할 때 써냈던 밴드 운영 계획서더라고요. 그래서 총 10번을 내가 가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음악 기초, 악기 기초 연습 이론, 음향 장비,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그다음에 집중 연습에 대해서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악보를 보고 음악을 듣고 연주하는 데 필요한 기초 이론 교육을 내가 진행하겠으며, 두 번째 가서 코드 악보를 보고 파워 코드를 연주하는 법, 베이스 악보를 보고 베이스 라인을 따라가는 법, 건반을 보고 효과적인 피아노 보이싱을 하는 법, 밴드에 필요한 음향 장비 사용 및 교육법을 가르칠 거고, 밴드 보컬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 마이크 사용법, 리더로서 필요한 사전 준비들, 왜냐하면 보통 보컬이 밴드의 리더 역할을 하니까, 기타 파트, 밴드에서 기타 파트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 화성 파트와 곡의 분위기를 위한 음악 이해, 드럼의 역할, 베이스의 역할, 키보드의 역할, 신디사이저의 소리와 음악 색깔 이해하기. 그 다음에 이제 행사를 위해서 집중 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 리듬에 맞춰 몸 움직이기, 합주하면서 호흡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사인. 그 다음에 공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비, 음향 장비 문제, 악기 문제, 마지막으로 공연에 대한 마음가짐, 무대를 즐기고 긴장해서 하는 실수들을 이제 한번 미리 경험해 보면서 그냥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 것이다 라고 냈었습니다. 물론 이 학교는 안 됐어요. 네,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뭐라고 할까, 운영 계획서를 보시게 될 거고요.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업 계획서를 보고 사람을 뽑아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이 있을 거고, 이런 수업 계획서를 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고민하셔서 이런 필요성 및 목적에 맞는, 기대 효과에 맞는, 좀 더 저는 너무 기술적인 면만 서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기대 효과가 학생들의 음악적 재능 발굴만 있는 게 아니라 합주를 통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감수성 및 부원 간 협력으로 친구 사랑 실천 및 학교 폭력 예방, 그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 문화적 체험의 다양화가 이 밴드 수업의 목적이라면 좀 더 그에 부합하는 운영 계획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 양은주의 합주 프로그램 모형 개발에는요, 대중예술 교육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서술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100% 동의하진 않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중음악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한다. 학업 이외의 여가 시간을 갖기가 힘들고 입시 중압감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대중음악은 일종의 해방구로서 기능을 한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둘째, 대중음악은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 수단이기도 하다. 대중음악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를 드러내고 나아가 자신을 내세우는 수단이 된다. 셋째,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중음악을 사용한다. 대중음악은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래 집단을 묶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일종의 유대의 끈으로 작용한다. 청소년에게 또래 집단은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중거 집단이며 학업을 포함한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는 동료들이다. 친구들 사이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가 대중음악 장르라는 점은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서 대중음악이 발휘하는 힘을 짐작해준다. 대중음악은 청소년, 집단 내부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자, 첫 번째 스트레스 해소 파트는 어디에나 등장하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는 입시 중압감이라는 단어로서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일한 학생들의 문제가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연구에서 사실 스트레스 해소에 큰 영향을 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제 너무 이제 식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중음악을 자신의 표현 수단으로 삼는다. 물론 어떠한 얘기를 하려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대중음악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를 드러내고 나아가 자신을 내세우는 수단이 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어떤 음악 장르에 관심이 있는가, 예를 들어 힙합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댄스 음악에, 아이돌 댄스 음악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들의 음악 성향,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내면 세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매력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점을 두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악 장르에 따른 그들의 표현 방식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후속 연구가 진행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중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이 셋째 파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체성 부분과
중거 집단이라는 이제 관점인데, 대중음악이 그들의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래 집단을 묶어주는 일종의 유대적인 역할을 한다. 이거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아이돌을 두고 그 아이돌을 좋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학생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이 될 수 있고, 또 그들과 라이벌 체제에 있는 팀을 좋아하는 학생들과는 약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 피어 프레셔가 갖고 있는 또래 집단의 어떤 압력이 그 외부적인 부모나 선생님들의 그 요구보다 훨씬 크게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쉐어하고 있는 이 대중음악이 얼마나 그들의 사회 내부 내에서 중요한 기재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관점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중예술이 아니라 전통예술을 넣어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 또래 집단인 청소년들이 어떠한 문화를 소비하며 사는가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대중음악, 대중예술이 훨씬 더 그들에게 가깝고 더 공통적이다라는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략 대중 밴드 교육에 대한 이해 파트였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실질적인 4가지 필요사항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사, 곡 배경, 해석과 지도입니다. 밴드 음악은 보컬을 중심으로 가사가 있어요. 그리고 음악 장르에 따라서 그 음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에선 반드시 이걸 검수도 하셔야 되고 교육도 해주셔야 돼요. 위에서 언급했던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중음악 합즈 장르에 따른 난이도별 예제 악곡입니다. 그래서 발라드의 초급, 중급, 고급, 하드락의 초급, 중급, 고급, 라틴의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하드락 고급 부분에 메탈리카의 Master of Puppets라는 곡이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곡은 하드락 곡도 아니에요. 근데 하드락의 고급 파트에 메탈리카의 Master of Puppets를 분류해놨습니다. 근데 이 Master of Puppets, 인형의 주인, 뭐 이렇게 번역되겠죠. 이 주인이 누굴까요? 자, 이게 가사입니다. End of pain play, crumbling away, I'm your source of self-destruction. 우측에 한글 번역이 있으니까 한글 번역을 보면 되겠네요. 순환극의 종언, 이제 바스러지리라. 나는 내 자기 파괴하는 힘의 근원일지니 두려움에 약동하는 혈관, 약을 깨끗이 빨아들이고 너의 죽음에 쌓아 올리니 건축을 포습하니 나를 맛보면 알게 되리라. 더 많이 그것만이 내게 필요한 것. 너는 헌신하고 있노니 이것이 내 너를 죽임이노라. 제가 이건 블로그에서 번역되어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스크랩 해왔어요. 이 번역이 약간 시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서 얼마든지 더 직역할 수도 있지만 멋진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굴까요? 마약이에요. 마약에 노예화된 사람. 그게 이제 퍼펫이겠죠. 이리 귀여워라 더 빠르게. 너의 주인에게 복종하라. 생을 연소하라 더 빠르게. 주인님 주인님. 물론 이 곡을 마약에 빠지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가의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밴드 음악은 기본적으로 락 음악입니다. 이 락 음악은 강렬한 사운드에 버금가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물론 Master of Puppets라는 곡이 연주가 완성만 된다면 엄청 매력적인 곡이에요. 메탈리카, 1980년대에 만들어진 메탈리카의 대표곡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곡을 학생들한테 교육시키고 싶은가? 학생들이 이 곡을 부르면서 머리를 흔들고 있을 때 아무런 지도가 없어도 되는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결코 이 가사가 이러니까 이런 곡 하지 말게 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이 곡을 원한다면 이 가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학생들이 이 가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떤 것들을 필터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지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엔 딥퍼플의 하이웨이 스타의 가사입니다.
아무도 내 차는 못 따라오지. 난 경주하듯 달린다. 아무도 내 차는 못 이겨. 내 차는 음속보다 빨라. 이건 죽여주는 차야. 모든 게 다 있어. 달리기에 좋은 광폭 타이어 등등. 난 차를 사랑해. 돈도 필요해. 기름값이 엄청나. 이건 사나운 태풍 같은 차야. 좋아, 꽉 잡어. 나는 고속도로의 스타. 하이웨이 스타입니다. 폭주하듯 달리는 차에서 느끼는 어떤 자유예요. 지도가 필요하겠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이 무슨 운전이야, 이 곡 연주하면 안 돼, 이런 관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해석해보고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벤 헬런의 점프라는 곡도 있어요. 점프, 멋진 곡이에요. 시도해, 지금 해봐 라는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이 만들어진 배경은 어떤 사람이 빌딩에서 자살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어떤 그 뉴스를 보고, 와, 점프, 그냥 just do it 이라는 메시지를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곡의 가사는 매력적입니다. 뭐 거칠 거 없어, 그냥 시도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 이런 가사예요. 하지만 분명히 지도와 해석이 필요하겠죠. 제가 교육했었던 광희중학교의 밴드부 공연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신촌을 못 가라는 노래예요. 신촌을 못 가, 한 번을 못 가, 혹시 너와 마주칠까봐, 널 보면 눈물이 터질까봐, 친구들이 한잔하자고 꼬시며 불러대도 안 가, 죽어도 못 가, 자주 갔었던 사거리 포장마차가 너무 그립다, 새빨개진 그 얼굴로 날 사랑한다 했던 그곳에 내가 어떻게 가니, 이제 이런 가사예요. 전체 가사를 보면 그냥 대학생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이별 얘기, 그리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진 뒤에 어느 장소와 공간들을 그리워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지만 대학생들한테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하겠지만 사거리 포차, 네, 한잔 하자고 꼬시며 불러대도 당연히 해석과 지도가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파트는 이거를 제가 물론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아야 된다, 학생들한테 이런 걸 안 하게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아니니까, 자우림의 작품은 연주하기에 되게 좋아요. 초창기의 밴드들이 누구나 한 번씩은 시도해볼 만한 아주 매력적인 사운드를 갖고 있고 그들의 컨셉과 색깔 또한 명확해서 개성이라는 이름으로는 너무 좋아요. 근데 자우림의 밀랍 인형입니다. 1997년작이에요. 오늘 밤 너는 너무 근사해 보여, 너무 행복해 보여, 너는 오늘 밤 너를 그냥 둔다면, 너를 그냥 둔다면 말도 안 돼. 내 빨간 입술에 입 맞출 거야, 오늘 말해줄 거야, 오늘 다시는 보내지 않을 거야, 너를 보내지 않을 거야, 너를.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상하지만 무난하죠. 차가운 너는 나만의 천사, 나만의 것, 숨쉬지 않아도 좋아. 싸늘한 너는 나만의 연인, 나만의 것, 말하지 않아도 좋아. 차가운 내 피부, 너를 만지고 싶어. 싸늘한 눈동자, 너를 가지고 싶어. 내용이 뭔가요?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밀랍 인형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랑했던 누군가를 미라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약간 그로테스크한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물론 이걸 인형에게 사랑을 주는, 인형과 사랑에 빠진 섹슈얼 오브젝텀 섹슈얼리티로 해석해서 사물과 사랑에 빠지는, 혹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인형에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걸로 순화할 수 있겠죠. 그래도 숨쉬지 않아도 좋아. 네. 차가운 너는 나만의 천사. 내 피부, 차가운 내 피부, 싸늘한 눈동자. 이게 어떻게 커버가 안 되죠. 네. 음악이 좋아서 부르는 거, 화성과 멜로디는 가사를 떼고 나면 다 뉴트럴해요. 이게 합창 음악과 앙상블 음악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아도 되는 관점일 수도 있어요. 대중문화는 조금 더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부르는 곡의 배경, 그 가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지도가 필요해요. 그 관점으로 이 예제곡을 다시 짠다면 조금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좋은 곡들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한번 이제 뽑아와 봤습니다. 가사에 대해서, 곡 배경에 대해서 해석과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밑바탕에 뭐가 있을까요? 밴드 음악의 이해예요. 밴드 음악은 일정 시기부터 사회의 이벤트와 테크놀로지의 발전, 그리고 예술가들의 생각의 변화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건 스쿨 오브 락이라는 영화에서 조 블랙이 학생들한테 락을 가르치겠다라고 칠판에 적어놓은 말하자면 차트예요. 타임라인이고요. 이거는 락 음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락 맵을 인터넷에 주시면 이런 차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음악을 교육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밴드 음악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알아야겠죠. 합창 음악 지도할 때 우리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까지의 흐름을 받고 합주 음악도 동일한 음악적 발전 내에서 오케스트라 디벨롭먼트, 어떻게 오케스트라 음악이 추가되고 발전됐는가를 봤어요. 밴드 음악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단순하게 매력적으로 느끼고 하고 싶어하는 것과 그 음악 장르가 담고 있는 내용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펑크라는 음악을 한번 봐보죠. 펑크가 있고 펑크가 있습니다. 펑크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블랙 커뮤니티에서 나온 흑인 음악이에요. 제임스 브라운과 조지 클린턴이라는 두 양대 산맥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슬레이드 패밀리 스톤, 쿨 더 갱, 얼스 윈드 파이어가 있습니다. 이 얼스 윈드 파이어 어디서 보실 수 있냐?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September. 펑크의 고급 September. 얼스 윈드 파이어. 그럼 펑크 음악이 담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 음악의 영향력은 무엇인가? The music first out of the black community at the time self-discovery, struggle and social change. Funk reflected all of them. 70년대라는 상황, 55년부터 시작됐던 흑인들의 인권운동, 그 인권운동에서 흑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보다. Being black, celebration of being black, providing a platform for a new philosophical belief system and lifestyle. 흑인이라는 삶에 대한 어떤 축하, 자부심, 이런 것들에 대한 회복이에요. 백인 사회에서 흑인이 차별받던. 그렇다면 펑크 음악을 연주한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연주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설명되면 훨씬 그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우리가 베토벤 음악 연주할 때 항상 베토벤이 귀가 먹었고 하일링앤스타트 유사를 썼지만 엄청난 창작의 의욕으로 그 고통을 승화해서 이런 훌륭한 작품이 탄생했다. 항상 이런 배경 지식들을 공부하잖아요. 그걸 알고 연주하는 것과 그냥 베토벤이 첫째 마디에 무슨 화성 썼고 둘째 마디에 무슨 화성 썼고 이렇게만 아는 건 차이가 있겠죠. 대중음악은 훨씬 더, 말하자면 클래식이 부르주아 엔터테인먼트였다면 대중음악은 철저하게 프롤레타리안 엔터테인먼트예요. 훨씬 더 사회 계급과 더 낮은 계층을 대변하는 음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이벤트와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대중음악이에요. 이걸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이러한 관점, 시대의 흐름,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락 음악의 장르는 악기의 발전에 의해서 장르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드락이라고 구분하는 것과 메탈이라고 구분하는 건 관점이 조금 달라요. 하드락의 사운드는 레드 제플린 혹은 에어로스미스, 딥퍼플 같은 사운드고, 메탈이란 사운드는 그것과 리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어떤 디스토션의 기타 사운드, 반복되는 패턴 안에서의 강렬한 저항의 목소리, 보컬의 테크닉, 계열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하드락으로 마스터 오브 퍼펙트를 동시에 묶어놨다. 이건 조금 물론 락 음악이라는 7, 80년대의 음악이라는 둥그렇게 놓은 곳에서 보면 기존에 우리가 락이라고 알고 있던 락앤롤 사운드에서 조금 더 단단한 사운드야, 하드 락이야, 이렇게 온 걸로 보면 관점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나눠 놓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단순히 그냥 팝 락이라고 본조위와 벤 헤일런, 토토의 음악을 나눠 놓기보다 훨씬 더 이 안에서 벤 헤일런, 하드락, 그 다음에 팝락, 여기 보시면 이런 팀들이 있죠. 알튼 존도 이쪽에 속하고, 이런 관점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서 교육을 해주실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밴드 음악을 이해하고 나면 너희들이 하려는 곡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장르이고 어떤 가사를 갖고 있고 어떠한 뒷얘기들이 있어. 자, 연습해보자. 지휘자의 입장에서 볼게요. 얼스 윈드 파이어의 September라는 곡을 선택했습니다. 지휘자로서 뭐 해야 되죠? 악보 공부해야 되죠. 곡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코드 악보와 밴드 스코어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카피라고 해요. 보통 곡을 딴다라고 표현합니다. 클래식 음악은 완성되어 있는 악보를 재현하는 재현 예술이에요. 하지만 대중음악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코드의 흐름을 보고 그 코드를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연주할 수 있는 게 마치 바로크 시대의 그 피규어드 베이스처럼 코드 악보라는 리드시트예요. 이 리드시트만 갖고도 음악을 들으면서 아, 여기 이렇게 연주하더라, 여기 이렇게 연주하더라, 이런 식으로 연주법을 맞춰가는 게 카피예요. 곡을 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카피가 잘 안 될 때는 철저하게 악보를 보고 연습해야겠죠. 그런데 이 악보는 우리가 봐왔던 5선보 악보가 아니에요. 가운데 있는 게 기타 타브 악보입니다. 타브 악보는 기타의 줄, 플랫 같은 걸 명확하게 표시해 놓는 거예요. 얘는 조금 잘 안 보이니까 베이스 악보를 볼게요. 베이스 몇 줄이죠? 4줄입니다. 기타 6줄, 4줄 베이스. 그래서 베이스 악보가 조율이 미, 라, 레, 솔로 돼 있어요. 이 미, 라, 레, 솔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타는 가장 얇은 줄이 번호가 높아요. 바이올린이랑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줄에 10번째 플랫을 누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12번째 플랫을 누르고 다시 첫 번째 줄에 10번째 플랫을 짚고 9번째 플랫으로 내려간 다음에 7번째를 짚고 8번째에서 9번째로 넘어갈 때 슬라이딩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글리산드를 해가고 스타카토를 하고 여기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풀링 오프일 수도 있습니다. 해머링과 풀링 오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이 악보를 보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겠죠. 드럼 악보는 보통 이렇게 5선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낮이나 자리표로 생각했을 때 A에 해당하는 부분이 베이스 드럼이에요. 킥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C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이햇, 미에 해당하는 부분이 스네어입니다. 이거 몇 비트 음악이죠 지금? 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 4, 4, 16 16비트 음악입니다. 이렇게 연주하다가 음악이 시작되면 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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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로 바뀌어요. 뿜뿜뿜뿜뿜. 그러면 곡 전체에 대해 설명해 주겠죠. 처음에는 16비트의 리듬감을 잘 살리고 8비트로 전환되는 부분부터 보컬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음악은 펑크 리듬이니까 좀 더 펑크. 음악적 특징이 무엇이냐? 펑크의 음악적 특징. 댄스 필, 힙너릭. 펑크 없이는 힙합도 없었고 댄스 뮤직은 지금의 그루브감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펑크 음악은 무엇보다 그루브감이 중요하고 그 그루브감의 첫 번째는 정박입니다. 첫 번째 박자. 이런 음악적인 해석들, 음악적인 특징들, 그 맛을 잘 살려서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돼요. 난 5선보 악보 보는 데만 익숙하다. 지금 얼른 코드 표기법과 타브 악보 보는 법, 드럼 스코어 읽는 법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드럼도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똑같은 하이햇이라고 해도 컵을 치는 방법, 쉔크 4분의 1, 하프 4분의 3 쉔크가 모두 달라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아셔야지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마지막 파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가겠지만 악기와 장비 지식이에요. 어떻게 구입할 거고 이미 있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제가 광희중학교에 나갔을 때 그쪽 학교에서 선생님 저희 장비들 보시고 부족한 장비들이나 아니면 있으면 좋을 법한 장비들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안에서 사겠습니다 라고 해서 쓱 합주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보컬한테 필요한 XLR 케이블, 마이크와 앰프를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없어요. 기타 케이블들이 없어서 학생들이 자기 가방에서 케이블을 꺼내 쓰고 있어서 쿼러인치 케이블 4m에서 5m 4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피콘 케이블은 하나가 그 목 부분이 나가 있어서 스피커 한쪽 소리가 아예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4m에서 5m 역시 2개 메인 스피커용으로 스피콘 케이블 필요합니다. 키보드 사신다고 했는데 CDPX 120이 가성비론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이 건반은 미들웨이트 혹은 소프트 건반이라고 약간 버튼 누르는 느낌의 건반인데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잘 만들어진 거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M오디오에서 나온 해머 88을 계속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한 50만 원 정도인데 목 건반을 가장 흡사하게 묘사한 건반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남는다면 20만 원짜리 입문용 전자기타를 한 대 더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 거기에 한 명이 와서 앉아 있는데 자기 악기가 없으니까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연습용 악기로 이 친구한테 크로매틱 스케일이라도 연습하게 하면 좋겠다 해서 20만 원짜리 입문용 악기를 구입하고, 마이크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2명 보컬이 마이크 이쪽 한번 저쪽 한번 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슈어 SM58 같은 다이나믹 보컬 마이크를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한 15만 원 근처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들이 있으면 보관장을 하나 마련해서 케이블 정리해서 넣어놓고 악기들 이렇게 보관한 다음에 문을 딱 닫고 습도 같은 걸 조절해 줘야 잘 정리되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메일을 보내드렸던 부분을 이렇게 이제 잘라왔습니다. 급하게 쓰느냐고 좀 더 자세하게 링크 같은 걸 첨부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학교는 이런 이제 장비들을 제가 추천드린 걸로 구입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서울사대부 중 밴드부를 나갔을 때 선생님 교육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진 한 방 찍어주세요 라고 해서 찍은 거예요. 여기 사진 찍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이 사진은 원래 이 친구들이 쓰는 합주실이 있어요. 무슨 이제 어떤 그 창고 같은 공간인데 이 친구들한테는 공식 합주실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교육했냐면 성북구청인가 어디에 있는 합주실을 이 교육이 있을 때마다 대여해서 썼어요. 근데 이날은 아마 그 대여가 안 돼서 학교에서 했어야 됐고, 바닥을 보시면 다 신발을 벗고 있죠. 아마 무용하는 친구들이 쓰는 공간을 빌려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모든 장비들을 다 해체해서 여기로 옮긴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세팅을 해야 돼요. 얘가 뭐죠? 얘가 뭐죠? 얘가 뭐죠? 앰프가 있고, 앰프는 패시브 앰프, 액티브. 그러니까 앰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앰프는 앰플리피케이션의 약자예요. 그냥 앰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패시브 스피커가 있고 액티브 스피커가 있을 때 패시브 스피커는 다른 파워 앰프가 따로 필요해요. 얘는 믹서입니다. 믹서인데 파워 앰프까지 달려있는 파워드 믹서예요. 그러니까 얘는 패시브 앰프 그 스피커에 바로 꼽으면 스피커 소리가 나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학생들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붙어서 이 장비들을 세팅을 해줘야 돼요. 밴드 음악할 때 선생님 여기를 어떻게 더 음악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여기 뭐 코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거의 안 나눠요. 선생님 소리 안 나요. 선생님 소리 안 나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이런 기타 앰프 같은 건 스피커 앰프 일체형이에요. 그냥 꼽으면 소리가 나는. 이럴 땐 간단합니다. 그런데 믹서를 써서 파워 앰프랑 스피커를 스피콘 케이블로 연결한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장비에 대한 이해 필요합니다. 악기에 대한 지식. 얘도 전자기타고 얘도 전자기타예요. 얘는 깁슨에서 나온 레스폴 모형이고요. 얘는 펜더에서 나온 스트라토캐스터 모형입니다. 두 개가 달라요. 연주할 수 있는 플랫과 높이에 도달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소리 색깔도 다르고 취급 방법도 다릅니다.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게 픽업이에요. 일종의 자석입니다. 줄의 떨림을 이 자석이 전자기 그 신호로 바꿔서 여기로 흘려 보내주면 여기를 타고 들어온 케이블을 타고 들어온 신호가 앰프에 입력돼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업이 좋을수록 사운드는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픽업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공연 시 줄이 풀어지지 않는가? 드럼입니다. 드럼 명칭 다 아시나요? 클래식 심벌, 라이드 심벌, 스몰, 라지, 플로우톰이라고 하는데 보통 하이, 미드, 로우 톰이라고 해요. 플로우톰은 바닥에 둔다라고 해서 플로우톰이라고 합니다. 스네어, 베이스 드럼, 보통 킥이라고 부르죠. 베이스 드럼이라고 잘 안 불러요. 하이햇. 기본적인 명칭. 하이햇은 열려있죠. 오픈입니다. 닫으면 클로즈. 얘를 반만 열면 하프 오픈. 하프 오픈 한 다음에 스틱을 가지고 스틱을 중간쯤을 주고 때리면 쉔크. 끝쪽을 주고 때리면 팁. 여기를 때리면 쉔크, 여기를 때리면 팁. 만들어지는 사운드가 달라요. 라이드 심벌은 정박에 쓰는 콱 하는 그런 심벌 아닙니다. 그런 심벌은 클래식 심벌이에요. 라이드 심벌은 땅땅땅 컵 부분을 치면서 하이햇이
verse 부분을 담당했다면 코러스 부분으로 넘어갈 때 비트를 담당해주는 게 라이드의 역할이에요. 스네어는 스네어 on이 있고 오프가 있습니다. 스네어를 쳤을 때 차르르 하는 철사의 소리가 들린다. 철의 소리가 들린다. 그게 스네어 on. 스네어 오프는 그냥 통통 이런 탐탐 소리와 다르지 않은 그냥 통통 튀기는 소리가 나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학생들에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밴드부 교육 때는 어떤 것까지 얘기했었냐면 지금 8마디째에서는 클래식 심벌을 치고 반박자 뒤에 손으로 잡아줘. 그래야 소리가 없어질 거야. 16마디째는 곡이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클래식 심벌을 치고 그냥 오픈해놔. 소리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라이드 심벌 지금 네가 때리는 건 너무 바깥쪽이야. 좀 더 안쪽으로 컵 쪽을 때려. 스틱으로 팁으로. 오케이. 그 사운드야. 자, 킥드럼 좀 더 뒤꿈치 들면서 세게 밟아주고 스네어 드럼 그렇게 치면 자꾸 림샷 소리가 나니까 정확하게 가운데 치도록 사운드 만들어줘. 이런 얘기들을 해서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사운드들을 조율해줘야 돼요. 악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되지 않으니까 외부 강사 쓰는 거예요. 더 좋은 교육 효과를 위해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 듣는 유형이 2분이실 거라고 했죠. 이런 분들을 뽑으셔야 되는, 그래서 관리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실제 이런 교육을 담당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담당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보다도 더 많은 지식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야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밴드부를 했던 것과 실용음악을 짬짬이 하고 있는 데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이지만 훨씬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쪽으로 코드 악보, 밴드 스코어, 밴드 음악의 전반적인 역사적 배경과 맥락의 이해, 특히 가사를 가진 대중음악의 특수성을 이해해서 가사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교육.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거 가사 너무 외설적이니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원한다면 저는 해도 된다라고 봐요. 다만 분명한 해석과 이해, 네가 이 곡의 어떤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선생님들을 관리하시거나 운영하셔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조금 더 이 위쪽의 의미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밴드부의 필요성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방과 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중기, 단기, 장기의 목표가 필요하고 학생들한테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며 그 지원을 통해서 최종적인 기대 효과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짜봤을 때 이거 밴드부 수업하면 학생들 연습하기 바빠서 음악의 지식 이해, 재능 발굴 사실상은 힘들어요. 모여서 연습하다 보면 스트레스 해소된다고 하지만 스트레스 더 받습니다. 틀리는 건 틀리는 거예요. 저는 이 음악 연주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라고 해서 틀리는 게 안 틀리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틀리는 걸 자꾸 고치고 합주기 때문에 4명이 잘했는데 1명이 틀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 사이에 감정도 상할 때가 있고 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좀 더 좋은 밴드부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좀 더 이 악기와 장비 지식 파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좀 더 실질적인 데이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